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지식 성장 프로젝트. 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의 박석원. 김명지입니다. 네, 오늘 킹왕짱에 당당히 도전할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오늘의 주인공들은 바로 상암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학교마다 서로 다른 어떤 고유의 분위기가 있다는 점이잖아요. 맞아요. 자, 오늘 상암중학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왠지 역동적이라고 할까요? 이 학생들의 기운으로 학교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펼칠 지식 배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들의 기운찬 함성으로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킹왕짱은 누구?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상암중학교. 2006년 개교 이래 실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로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상암중학교. 학생들은 귀 기울여 수업에 집중하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루의 즐거움을 찾는다. 매일 아침 등교 후 20분씩 책을 읽는 학생들. 이는 매달 전교생에게 시와 고사성어를 제공하는 상암중학교만의 특징이다. 킹왕짱은 상암중이 접수한다. 상암중 화이팅! 와!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첫 번째 라운드는 알쏭달쏭 OX 퀴즈입니다. 정답 확률 50%. 이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말 그대로 알쏭달쏭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자신의 생각에 집중해서 소신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킹왕짱을 향한 첫걸음. 알쏭달쏭 OX 퀴즈.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방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심장의 구조에서 가장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우심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저는 우심실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던 적은 있었는데 네. 이 우심실이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사실 저도 알쏭달쏭하거든요.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자, 지금 상암중학교 학생들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전원 X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만약 X가 오답이라면 저는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밧줄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심장의 구조 중 가장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좌심실입니다. 좌심실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우심실보다 더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암중학교 학생들 1라운드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등 주요 업적을 인정받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상암중학교 학생들 이번에도 한 곳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번 문제도 전원 정답일지 아니면 전원 오답일지. 밧줄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광전효과 법칙의 발견으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50%. 알쏭달쏭한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고난이도의 문제를 척척 풀어가며 지식을 뽐내는 상암중학교 학생들. 탈락자들의 아쉬움이 늘어갈수록 살아남은 학생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진다. 놓칠 수 없는 희망정의 명예. 그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설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모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염색체는 남녀 모두 모양과 크기가 같은 22쌍의 상염색체와 여성의 XX, 남성의 XY로 이루어진 성염색체로 나뉘는데요. 이 중 모양과 크기가 같고 하나의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성염색체인 XY도 상동염색체에 속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주세요. 자, 상암중학교 학생들 X와 O 사이를 아주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두 친구들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상암중학교 학생들은 여러 친구들이 무리지어서 X나 O로 오가고 있습니다. 자, 소신 있는 선택이 필요하죠. 친구 따라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본인의 소신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2, 1. 밧줄을 올려주세요. 백상우 학생은 X를 선택했는데 X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3학년 공부할 때 나왔는데 상동 염색체가 모양하고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X하고 Y 염색체는 서로 이렇게 모양이 틀리거든요. 크기가 달라가지고 X를 선택했습니다. 네, 상우 학생 나름대로 아주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도 아마 논리적으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를 향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구들아, 화이팅!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반반의 학생들로 나눠졌는데요. 남성의 성염색체인 XY도 상동염색체에 속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남성의 성염색체는 XY로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하나의 쌍을 이루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상동염색체에 포함됩니다. 상암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라운드 도전자 수는 30명. 이 30명 안에 들어야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해면의 변화를 조석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조와 간조 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석현상은 세계의 바닷가 어디서나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주세요. 자, 일단 모든 바다에서 조석현상은 일어나죠. 그런데 세계 모든 바다에서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 지금 현재 O와 X 반반 정도의 학생들이 나뉘었는데요.
이번 문제를 통해서 2라운드 진출자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2라운드 진출은 어느 쪽이 될지 밧줄을 올려주세요.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옵니다. 조석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하루에 2번씩 일어납니다. 한 번은 달의 인력에 의해, 또 한 번은 지구의 원심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알쏭달쏭 OX 퀴즈가 모두 끝났는데요. 다음 2라운드는 총 30명의 학생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16명의 학생들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14명은 패자 부활전을 통해 최종 2라운드 진출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이 2라운드 진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패자 부활전.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현재 16명의 2라운드 진출자가 확정된 가운데 남은 기회를 잡을 인원은 14명뿐. 무조건 문제를 마치고 2라운드에 진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높여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는데 치열한 대결을 펼치며 14명의 학생들이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패자 부활전을 통해 14명의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총 30명의 학생들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든탑을 쌓아라! 진정한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두 번째 관문의 힘은 바로 단체전. 빨주노초파 5가지 색깔공을 뽑아 팀을 정하고 마음을 모아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과연 승리를 거머쥘 팀은 어느 팀일까?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두 번째 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는 단체전입니다. 6명씩 5팀으로 이루어진 총 30명의 학생들이 도전하는데요. 각 문제당 가장 많은 정답자가 나온 팀에게 공 하나씩이 주어집니다. 총 10문제가 제시되며 가장 높은 탑을 쌓은 팀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공든탑을 쌓아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프론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의 기본 단위입니다. 네프론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 그리고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손상되면 혈액으로부터 생성되는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여과할 수 없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털뭉치처럼 꼬여있는 형태의 이 조직은 무엇일까요? 이 조직은 혈관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김새는 모세혈관이 털 뭉치처럼 꼬여있는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신장에 약 100만 개에서 150만 개가 존재하며 혈액을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 이 조직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사구체, 백혈구, 사구처, 사구체, 사구체라는 답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요. 과연 정답은 사구체일지, 정답은 무엇일까요?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신장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네프론의 일부로서 신장의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것을 말합니다.
한쪽 신장에 약 100에서 150만 개가 존재하며 혈액을 여과하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노랑팀과 파랑팀이 5명의 최다 정답자가 나오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혼합물 분리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료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고정된 흡착체의 한 끝에 시료를 넣고 여기에 용매 또는 기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흐르게 해 시료에 들어있는 혼합물을 이동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혼합물 분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검은 수성 사인펜을 활용한 이 실험, 색을 기록한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식물학자 미하일 치베치가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 혼합물 분리 방법의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높이 들어주세요. 삼투현상, 크로마토그래피, 원심분리법, 클래스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김민서 학생, 정답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답을 적은 이유가 뭘까요? 시험 기간에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생각나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적었습니다. 자, 현재 주황팀 열심히 문제를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황팀 팀원들에게도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대표적인 예로 검은 수성 사인펜을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종이에 물을 묻혀 사인펜을 대고 있으면 색이 번지는데 이때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등 여러 색깔이 나옵니다. 이는 검은 사인펜을 구성하는 색소들의 이동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 주황팀, 노랑팀, 파랑팀이 2명의 정답자가 나오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노랑팀과 파랑팀이 연속으로 2문제를 맞추면서 공동 선두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공을 획득하지 못한 빨강팀과 초록팀도 분발해야겠죠?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화산추가 강한 힘에 의해 폭발하거나 다량의 마그마가 분출된 후 함몰돼 생기는 움푹 파인 땅입니다. 일본의 아소산,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두산 천지가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데요. 에스파냐어로 냄비라는 뜻인 이 지형은 무엇일까요? 보통 과학 시간에 이 지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화산 화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구와는 달리 형성 과정이나 크기에 의해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이 지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해산, 칼데라, 크레이터, 화구, 분화구.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칼데라입니다. 칼데라는 화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화구를 말합니다. 화산체가 형성된 후 대폭발이 일어나 산 정상부가 함몰된 분지를 말하는데요. 그 모양이 원형이고 주위에 급한 언덕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문제, 주황팀과 노랑팀에서 2명의 정답자가 나오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지식 배틀. 어려운 과학 문제를 연달아 맞히며 선두를 달리는 노랑팀과 파랑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학생들. 이어진 문제에서 노랑팀과 빨강팀이 각각 공 하나씩 획득하며 탑의 높이는 한층 높아졌다. 2라운드 현재 노랑팀이 4개의 공을 쌓으며 선두를 지키고 있는 상황. 이제 남은 문제는 5문제. 그러나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다음 문제는 2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의 하이라이트 6글자 문제입니다. 6글자로 된 정답을 순서대로 한 사람당 한 글자씩 적어 정답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답을 잘못 적는다면 공 획득에 실패하게 됩니다. 팀원 모두가 정답을 알아야만 공을 획득할 수 있는 6글자 문제. 팀원들의 마음을 모아 정답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6글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널리 사용하는 기체 연료로는 LNG와 LPG가 있습니다. LNG는 액화천연가스로 유전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입니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인데요. 그렇다면 프로탄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LPG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이번 문제는 6글자 문제입니다. 각자의 순서에 맞는 한 글자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NG는 액화 천연 가스. 그렇다면 프로탄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LPG. 이 LPG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6글자 문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빨간 팀부터 보겠습니다. 액화인유가스. 주황팀 액화석유가스. 노란팀은 액화화조가스. 초록팀 액화인미안가스. 파란팀은 액화천성가스. 다양한 답변들이 완성이 됐는데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액화석유가스입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원유를 분리할 때 얻어지는 석유가스를 액화한 것이며 주성분은 프로탄과 부탄입니다. 주로 가정용이나 업소에서 사용합니다. 이번 문제, 주황팀이 정답을 완성하며 공을 획득했습니다. 혼자만 정답을 알아선 결코 공을 쌓을 수 없는 6글자 문제. 5팀 모두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마지막 6글자 문제에서 전원 공을 획득하는 5팀. 문제가 계속될수록 공든탑을 향한 학생들의 열망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단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은 노랑팀과 무서운 속도로 뒤를 쫓는 주황팀과 파랑팀. 노랑팀은 과연 끝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2라운드.
최종 라운드로 향하는 티켓이 어디로 향할지 끝까지 주목하라. 2라운드 탑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약 38억에서 5억 7천만 년 전의 고생대를 나눌 때 여러 기로 나눕니다. 이것은 지질시대 중 고생대 이전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인데요. 지질시대의 약 80%를 차지하는 긴 시대로 최초의 단세포 생물과 해조류 등이 출현한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는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만 생활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질시대의 약 80%를 차지하는 긴 시대로 최초의 단세포 생물과 해조류 등이 출현한 이 시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어느 팀에서 가장 많은 정답자가 나올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구석기 시대,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초고생대, 선캄브리아기.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느 팀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될까요? 정답은 선캄브리아대입니다. 선캄브리아대는 고생대 이전의 시대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는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아 현재 남아있는 화석이 거의 없는데요. 선캄브리아대 시대에는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만 생활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스코어가 매우 궁금한데요. 빨강 팀과 파랑 팀이 한 명의 정답자가 나오며 공을 획득했습니다.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파랑팀이 공을 획득하면서 노랑팀과 파랑팀이 5점 공동 선두가 되었습니다. 2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연장전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척추동물의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색소 단백질입니다. 산소와 친화성이 있으며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산화탄소와의 친화력이 더 강해서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조직세포로의 산소 공급이 차단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색소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철이 들어있어 붉은색을 띠며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혈색소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노란팀 헤모글로빈, 혈낭 뒤로 헤모글로빈이라고 써주셨고요. 파란팀 헤모글로빈, 혈소관, 헤모글로빈 그 뒤로 헤모글라빈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연장전 문제. 어느 팀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헤모글로빈입니다. 적혈구 한 개에 약 300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으며 혈색소라고도 합니다. 철이 들어있어 붉은색을 띠며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암중학교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연장전까지 이어진 치열한 경쟁 끝에 노란 팀이 총 6개의 공을 획득하며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이제 잠시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상암중학교 학생들의 또 다른 실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최종 라운드. 함께 탑을 쌓았던 6명의 팀원들이 최후의 경쟁자로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이 중 킹왕짱은 누가 될까요? 자, 그럼 상암중학교 킹왕짱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최후의 6인이 펼치는 마지막 한판 승부. 2라운드에서 위기를 맞았지만 연장전 끝에 승리를 쟁취한 노랑팀. 하지만 이제 팀이 아니다. 우정을 넘어선 혼자만의 싸움.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 지식 배틀이 펼쳐진다.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킹왕짱의 자리. 과연 6명의 도전자들 중 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은 누가 될 것인가? 3라운드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해당하는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맞힐 때마다 스티커가 주어집니다. 총 3장의 스티커를 모두 모아 가장 빨리 킹왕짱을 완성하는 단 한 명의 학생만이 상암중학교 퀴즈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온 6명의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상암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꿈을 모아 사이언스 퀴즈 중 킹왕짱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합시다. 상암 화이팅!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최종 라운드 첫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기상학자입니다. 그는 1915년 출간한 저서 대륙과 대양의 기원에서 현재 7개로 나눠져 있는 대륙이 약 3억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나의 대륙인 판게아가 분리 이동해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를 이루게 됐다는 가설을 제시한 이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현재 3라운드 2학년 10반 학생이 3명 올라와 있고요. 3학년 학생이 3명 올라와 있습니다. 자, 2학년과 3학년 중에 상암중학교의 킹왕짱, 과연 어느 학년의 친구가 차지할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대륙인 판게아가 분리 이동해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를 이루게 됐다는 가설을 제시한 이 과학자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다양한 답을 써줬는데요. 허수명 학생, 배희경, 신무근 학생, 백예너, 하영우 학생과 백승열 학생, 데모크리토스라는 같은 답을 적어주었습니다. 김보웅 학생, 데미안, 김채림 학생, 미안이라고 썼습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백예너입니다. 백예너는 대륙 이동설을 제시한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구 물리학자입니다. 모든 대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생각은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 등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는데요. 지질학적인 증거를 수집해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백예너가 처음입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신무근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킹 스티커를 획득했습니다. 킹왕짱이 탄생하는 마지막 라운드. 신무근 학생이 킹 스티커를 획득하며 킹왕짱에 한 발 다가섰다. 문제가 계속될 때마다 스티커를 획득한 학생들이 속속 늘어나고, 현재까지 킹 스티커를 획득한 신무근, 허수명, 김채린, 백승열 학생. 과연 승리 여신은 누구를 향해 미소 지을 것인가?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급성 유행성 전염병 중에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 이 질환은 파라믹소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가 감염돼 발병하는데요. 약 2주에서 3주간의 잠복기를 걸쳐 귀밑샘이 부어오르는 타액선 비대증과 동통을 동반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급성 유행성 전염병 중에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환입니다. 자,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에 비해 답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병인데요. 이 병에 걸려서 결석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허수명 학생, 후두염, 신무근 학생, 홍역, 하영우 학생, 수두. 어릴 때 제가 다 알아봤던 병입니다. 백승열 학생, 볼까지만 적어줬습니다. 김보웅 학생 답을 적지 못했고요. 김채림 학생, 볼거리를 적어줬습니다. 자, 4가지 질병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볼거리입니다. 볼거리는 RNA 바이러스의 하나인 볼거리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타액선이 비대해지고 귀밑샘에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증상이 심할 경우 턱밑샘과 혀밑샘까지 염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 김채림 학생이 왕 스티커를 획득하며 킹왕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현재 김채림 학생이 킹, 왕 두 장의 스티커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김채림 학생은 한 장의 스티커만 획득하면 상암중학교 킹왕짱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많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산업활동을 통해 생성돼 체내에서 작용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한 물질이기도 한데요.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산업활동을 통해 생성돼 체내에서 작용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김채림 학생만이 킹, 왕 두 장의 스티커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맞춘다면 상암중학교의 킹왕짱이 되는데요. 과연 백승열, 신묵은, 허수명 학생이 스티커를 획득할지, 김채림 학생이 킹왕짱이 될지,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허수명 학생, 비소, 신묵은 학생, 납, 하영우 학생, 역시 납을 적어줬고요. 백승열 학생, 모르겠다고 적어줬습니다. 김보웅 학생, 호르몬까지만 적었고요. 김채림 학생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답을 적었습니다. 자, 현재 하영우 학생과 신묵은 학생이 같은 답을 적은 상황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김채림 학생, 지금 킹왕 두 장의 스티커를 획득하면서 상암중학교 킹왕짱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예상을 못해서 되게 놀랍기도 한데 기뻐요. 네,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환경 호르몬이라고 써줬습니다. 이렇게 답을 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몸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적었습니다. 만약 환경 호르몬이 정답이라면 상암중학교의 킹왕짱이 되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킹왕짱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봐서 아직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네, 3라운드 함께 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할게요. 끝까지 노력해서 다 같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왕을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고난이도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학생들. 가장 먼저 3장의 스티커를 모은 학생이 킹왕짱이 된다. 떨리는 긴장감 속에 만약 김채림 학생이 정답을 맞춘다면 상암중학교의 퀴즈왕이 탄생하게 되는데 과연 킹왕짱은 누가 될 것인가? 정답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채림 학생이 마지막 스티커를 획득하며 킹왕짱을 완성했습니다. 상암중학교의 킹왕짱은 김채림 학생입니다. 네, 김채림 학생, 상암중학교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때요? 1라운드에서는 그냥 재밌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2라운드 와서 팀원들이 너무 잘하고 그래서 운 좋게 3라운드까지 올라왔는데 예상 못한 우승이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아주 기쁘다고 지금의 심경을 얘기해 줬는데 킹왕짱이 된 비결이 궁금합니다. 제가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은 아닌데 만화책 읽는 건 좋아해서 집에 과학 관련된 만화책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를 틈날 때마다 읽었던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역시 만화책이라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도 한마디 부탁할게요. 우승할 줄 몰랐는데 우승하게 됐는데 TV로 볼지 안 볼지 잘 모르겠지만 투정 많이 부린 것도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상암중학교에서 펼친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오늘도 역시 우리 학생들의 실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저는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시 중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학생들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킹왕짱에 도전할 수 있을까? 전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라면 이 우승도 우승이지만 평생 간직할 아주 소중한 추억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이 도전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 생각처럼 우리 학생들도 킹왕짱을 향한, 퀴즈왕을 향한 오늘의 도전을 값지고 또 소중한 멋진 기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하길 바랍니다. 네, 퀴즈로 청소년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이레주단에서 한복 교환권을 드립니다. 창의 인재들이 펼치는 브레인 서바이벌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킹왕짱이 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필요 없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상식으로 퀴즈왕에 도전한다. 과학, 역사, 상식 등 교과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며 알기 쉬운 해설을 통해 학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